자, 이제 시장을 보시는데요. 제가 탄력성은 살짝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재에 이제 69쪽에 탄력성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탄력성의 개념하고 종류 정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뜻만, 그 종류도 그 뜻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실 때에는 이 부분은 일단은 쭉 이제 넘겨놓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 6월까지 볼 거거든요. 내년 6월까지는 이걸 계속 들고 다니셔야 돼요. 물론 이제 4월까지 하고 6개월간 쓰고 5월, 6월 달에 또 요약집이 나오기는 해요. 요약집은 이제 요거를 요약을 한 것이어서 분량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어요. 근데 요 내용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야 요약집을 봐도 이해가 되겠죠. 요걸 이제 압축한 거니까. 그거는 분량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요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문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반 정도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한 500 몇십 페이지 되는데, 문제가 꽤 있죠,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문제 빼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제 뭐를 보시는가 하면은, 90 몇 쪽이죠? 100, 110쪽이에요, 110쪽. 부동산 시장론. 자, 이 부동산 시장론은, 전체적으로 한 5문제 정도? 근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지금. 그 부동산 시장론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좀 잡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이제 그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시장론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요거를 죄송합니다.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하고요.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는 중요도는 좀 낮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오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의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게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거는 그 시장론에서 이 중요한 굵직굵직한 타이틀을 이제 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뭐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 그리는 거예요, 가지. 가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큰 가지가 이렇게 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입지론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론이라는 주제가 있고, 도시 공간 구조론 하는 게 있어요. 도시 공간 구조. 모두 크게 몇 개 가지가 있어요. 크게 5개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의 가지, 요거 하나의 가지, 하나의 가지, 하나의 가지. 이게 각각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주제란 얘기예요. 각각.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문제. 각각 그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제 각각의 주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밑에 거는. 요게 시장론이고, 지금 오늘 주로 할 내용은 정책론이에요. 요 정책론은 요 놈들의 특히 요것을 좀 설명을 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요 놈들은 다른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팔지연들게요. 다른 단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다하게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책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요 가지 5개 중에서 한 개만 하는 거예요. 가지 5개 중에서 한 개만 하고 이제 정책론으로 가서 다 하고 나머지 것들은 7주 차에
7주차에 한꺼번에 그냥 쭉 다 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 기능, 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요 주제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110쪽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110쪽에서부터 117쪽까지 110쪽에서 117쪽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10에서 117쪽까지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10쪽과 111쪽에서는 뭐 시장의 개념 및 유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죠. 근데 110에서 112쪽까지는 113쪽까지네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110쪽에서 114쪽까지는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114쪽과 115쪽 여기 이제 출제가 주로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116, 117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봐야 되는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114에서부터 117까지. 그 중에서도 114, 115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 이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으실 때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에 표시가 돼 있어야 혼자 공부를 하실 때 강약을 달리해서 보시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요도가 낮은 거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관계없어요. 난이도가 높은 것은 또 패스해도 관계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래서 먼저 110에서부터 113쪽까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110에서 113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시장의 개념이에요. 시장의 개념. 그리고 시장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시장의 개념에서는 지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 자, 요거 이제 개념을 구별만 하자는 거예요. 시장이 뭐냐 이 말. 시장이. 그 앞에서 우리 부동산이 뭐냐 했던 것처럼 시장이 뭐냐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무슨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다, 뭐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다, 뭐 이런 의미의 시장이 아니에요. 물건을 진열해 놓고 사고 파는 그런 의미의 시장이 아니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존재하면은 시장이 있다. 저기 여기 남자친구들은 여기 게임 좀 할 줄 알지 않나요? 게임 하면 아이템 사고 팔잖아요. 그 아이템 사고 파는 게 다 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아이템 주고받고 돈은 이제 통장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추상적 시장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물건을 갖다 놓고 팔 이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뭐 갖다 놓고 팔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보는 시장은 무슨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가락동 시장 뭐 이런 의미의 시장이 구체적 시장이죠. 됐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추상적이니까 수요자나 공급자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수요자 공급자의 모임 아주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이라는 무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요. 부동산 시장에서 당연히 이런 시장 없어요. 구체적 이런 시장은 없는데 지리적 구역으로 파악할 때가 있어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죠? 세종시와 그 인근의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자, 이렇게 어떤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수도권 뉴스 나올 때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이렇게도 해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할 때는 지리적 구역으로 보죠.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을 구체적 시장의 성격으로 살펴본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시장과 가락동 시장 이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은 개념이 다른 구체적 시장이죠.
다른 구체적 시장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볼 때는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는 어떤 성격도 본다라고 한다고요?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원칙은 다 뭐예요? 원칙은 다 추상적 시장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장을 개념 잡으면 돼요. 원칙은 추상적 시장이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게 이제 111쪽 상단까지 내용이고요. 다음에 111쪽에 그 시장의 유형이라고 박스 밑에 있죠. 111쪽에 시장의 유형, 박스 밑에 찾으셨나요? 그 시장의 유형에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자, 넘어가시면 112쪽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자,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시장의 유형을 구분하는 건데, 현실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없어요. 현실은 전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시장. 일종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건데,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뭐다? 모형이다, 모형. 이게 뭔 모형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충돌 실험하는 거 혹시 화면으로 보신 적 있나요? 충돌 실험할 때 산 사람을 집어넣어서 충돌시켜서 죽으면 꺼내고 죽으면 꺼내고 이렇게 하던가요? 모형으로 하죠. 모형으로 해도 그 센서를 다 부착해 놓고 충격을 줬을 때 어디에 크게 영향을 받느냐, 옆구리가 영향을 많이 받느냐, 머리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센서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사람의 머리 무게와 똑같은 이 인형 무게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충돌했을 때 머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사람 머리 무게하고 똑같은 거 해서 사람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사람 무게와 비슷한 그런 머리 무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을 태웠을 때도 그런 충격을 받을 것이다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현실의 시장은 무슨 시장이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완전 경쟁 시장으로 전제해서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시라고요. 현실은 다 무슨 시장이다? 현실은 다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뭐 별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간혹 언급은 돼요. 언급. 완전 경쟁 시장이다. 현실이 완전 경쟁 시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언급은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런 게 있다는 정도. 그럼 현실의 부동산 시장도 다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특징 또는 특성.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 보통 과장국수 비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장국수 비비자. 뭐 이 자체는 여기가 어렵지 않죠. 과장국수 비비자 하니까. 근데 그 단어들이 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과는 뭔가 하면은 과다한 법적 제한이에요. 법적 제한이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다? 많다. 자, 이런 제한은 법적 제한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제한 거의 없죠, 이거. 이런 거 분필, 마이크, 뭐 문구,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자동차도 별로 없죠. 법적 제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이제 물론 있죠. 있긴 뭐 배기가스 규제라든가 규제 있지만 그런 규제가 부동산은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장기성이에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을 말해요. 장기성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만 일단은 익혀두세요.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가지만 그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장기는 매매 기간이 길죠.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집 아파트 살 때 보통 여기 한 6개월 되나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 할 때
한 6개월 보통 잡으면 됩니까? 집을 안 사봤는 모양이에요, 다들. 6개월 걸렸습니까? 여기는 다 분양받아 오셨죠? 분양받아 오셔서 지금 그런 거 지금 신경 안 쓰면, 분양받았을 때는 한 2년 정도 잡아야 되죠. 2, 3년 잡아야 돼. 그죠? 분양받았을 때 2, 3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집 거래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까? 저도 집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서. 자, 아무튼, 분양만 받아봐서. 아무튼, 근데 저거는 다르죠. 전세는 또 다르죠. 전세는 비교적 좀 빨리도 되죠. 뭐 한 달?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해도 한 달이잖아요. 전세가.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요.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나와요. 유동성이 낮다 그래요. 유동성이 낮다. 자,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그럼 유동성이 낮다 이 소리는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이 소리예요.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은 현금화하기가 쉽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현금은 100%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100%야. 금은 내가 갖고 있는 금. 유동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유동성이 높죠. 가면 바로 그날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물론 이제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은 다르죠, 당연히. 달러도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이 다르지만 그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그 차이밖에 없지 크게 손실 보고 팔지는 않아도 되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금괴 1kg짜리예요. 이러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죠. 안 갖고 있어 봐서 모르는 거죠. 1kg 갖고 있으면 그게 얼마쯤 될까요? 1kg가 1kg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값에 따라 다른데 그 5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5만 원짜리 하고 비슷해요. 5만 원짜리 무게하고 금괴 1kg하고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는 부피가 좀 크잖아요. 무게는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덩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금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천만 원 정도 돼도 살 사람 분명히 좀 큰 도해지로 가면은 분명히 팔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현금화하기가 금보다는 어렵죠. 집보다는 쉽죠. 집이 제일 이제 곤란한 거.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재화다? 유동성이 낮은 재화. 이게 이 매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거래하려고 할 때 가치 손실이 커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매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국지성. 국지라는 단어가 뭐예요? 국지. 국지적 집중호 이런 말 하죠. 국지. 예, 부분이란 얘기죠. 부분. 국지라는 단어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지역별로, 부분별로 이 말이에요. 그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라 해도 여기 지어 놓은 거하고 다른 데 지어 놓은 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분명히 그렇죠. 여기만 해도 그래요. 여기 같은 세종시 내에서도 달라요. 그죠? 여기 지금 BRT가 다니는 요 라인하고요. 한 블록 저기 한 10분, 15분 걸어 들어가는 그 안쪽은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있죠. 한 블록 한 1km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1km도 안 될 거예요. 가격 차이가 나요. 지역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국지성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급이란 단어가 뭘 뜻하는 걸까요? 수급이 뭘 뜻하는 단어예요? 수요와 공급을 줄임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 이 소리인데 그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수요 조절이 어려울까요? 공급 조절이 어려울까요? 공급 조절이 어렵겠죠. 수요자들은 비교적 돈만 있으면 들고 와서 물건 알아볼 수는 있죠. 근데 물건을 바로바로 만들어내 놓거나 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함께 늘어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별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심리까지 더해져서 이게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를 왜곡이라 그래요. 왜곡. 가격 왜곡 현상.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왜 거품 끼었단 말 나오죠. 야, 이게 집값이 거품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매스컴에 뉴스 나오잖아요. 이때가 이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왜곡이 나타난 거예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렇게 듣고만 지나가세요. 과장국수, BBB. 이거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이고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거래는 비공개성이에요. 공개가 잘 안 돼요. 시장은 비조직적이에요. 자, 상품이 표준화가 안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이거 다 표준화해서 만들 수 있죠. 이거 다 표준화돼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표준화하기가 곤란하죠.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해요?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돼요? 바꿔주세요 된다고요? 바꿔주세요 안 되지. 대체가 안 되죠. 그 물건 아니면 다른 거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불량품 생기면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하지만, 그거는 불량품 생기면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수리해야 되죠. 수리. 예, 하자보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대체가 안 돼요. 표준화가 안 돼요. 예, 이게 물론 집은 좀 더 표준화가 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위치에 따라, 그 층에 따라서, 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잘 공개하려고 하지 않죠. 예, 그 거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전화 왔어요. 지금 마침 싸게 나온 거 있는데 얼른 와서 보라고. 지금 아니면 시간 없다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싸게 나왔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얼른 계약해요? 얼른 계약해요? 싸게 나왔으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이게 혹시 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부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게 쓸데없이 그렇게, 아니, 아무리 급하다 해도, 급매라고 해도,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중개하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면은, 그 내놓는 사람이 그 사정을 중개사한테도 속일 수는 없거든요. 물건을 팔려면. 중개사한테는 사정을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사는 이미 경험을 많이 했고 등기부 같은 것도 다 볼 줄 알고 사정을 딱 들으면, 아, 이건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이고 정말로 돈이 급해서 급매로 나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물건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사야지. 그렇게 본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게. 근데 정말로 자기 이름으로 사면 안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뭐 2년 이하, 그 있어요. 몇 년 몇 천만 원 있어요, 그게. 보통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중개하라고, 중개해달라고 했는 물건을 자기가 사면 그렇게 처벌받아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애 이름을 하면 괜찮아요. 자식 이름으로.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 다 돌리는 거죠. 가족들 다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뭐 형제 자매 다 돌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친지들한테 돌릴 수도 있겠죠. 친지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다 내가 몇 번 사고, 남편 이름으로 몇 번 사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전에.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금매 잡아놔 버리면은 금방 막 가격이 튀어 올라가니까 엄청 버는 거죠. 아무튼 자기 이름으로는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다른 사람이 가족은 관계없어요.
아무튼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시장이 비조직적이에요.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품에 비해서는 조직화가 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금의 유용성이 뭘까요? 얼마나 이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면 수요나 공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요거는 고가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그래서 과장, 국수, 비비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더 자세한 내용 나중에 해도 돼요. 이미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정책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얘가 꼭 필요해요. 시장의 기능.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말고 그냥 시장 기능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 기능. 시장 기능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하면 되니까. 자,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요. 중요도는 낮은데, 근데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조금은 써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옛날 노예 경제든 중세 봉건 사회든 사회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 갖고 있는 자원, 이런 물적 자원이든 나무, 원유, 구리, 철강, 시멘트, 밀가루, 쌀, 이런 것들을 원자재라 그러죠. 원자재. 자, 여긴 자원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도 있어요. 인적 자원도 있습니다. 이런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무한해요?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죠. 그러면은 그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원을 어떻게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혼나요. 애들한테 그러면 지금 거의 그 중학교 뭐 이렇게 중학생 대답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비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자원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 자원으로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판단해요. 제가 이제 잔치집에 음식하는 걸 예를 많이 드는데,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잔치집에서, 그리고 전도 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라면 이 밀가루라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은, 오늘 손님이 올 때 한 100명 정도 오니까 국수 사리 100개 만들어 놓고 전도 100개 붙여 놓고 하나에 하나씩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자원을 그쪽으로, 밀가루를 이쪽으로 보내놓고 저쪽으로 보내놓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 부치는 곳도 있고 국수 만드는 집도 있어요. 잔치집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밀가루를 잘 활용하는 잔치집에서는 밀가루를 갖고 있다가 사람들 줄 서는 거 봐가면서 저쪽으로 많이 쓰면 저쪽으로 좀 더 보내고, 이쪽에 쓰면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미리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사람들이 국수는 1인당 1개를 안 먹고요, 전 부친 거를 1인당 1개 이상으로 먹는 거죠. 저쪽을 더 맛있어 하면. 자, 그러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국수는 남아돌고요, 전은 모자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이걸 시장이라고 해보세요. 전 부치는 가게, 국수 만드는 가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 부치는 가게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사 먹으러 오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들까요? 전 부치는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 되죠? 가격을 살짝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이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밀가루가 모자라잖아요, 지금. 그 밀가루 파는 가게에 약간은 돈을 더 얹어서 주고라도 밀가루를 사서 많이 팔아도 되니까. 물론 이제 가격을 올려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밀가루가 어느 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가겠어요? 전 부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럼 저쪽으로는 덜 가겠죠. 저쪽은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팔리지 않으니까 비싼 값 주고 밀가루를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밀가루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더 좋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걸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우리는 잘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쪽, 원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가격으로 나타나요. 가격으로. 밀가루 가격으로 나타난다고. 밀가루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 어느 쪽이 더 높게 쳐주고서라도 밀가루를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 부치는 쪽에서 더 높게 쳐주고서라도 밀가루를 사가려고 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먼저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포철에서 철강을 만들어요. 자, 이 철강을 이용해서 자동차도 만들 수도 있고 배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 별로 안 좋죠. 비싼 값 주고 철강 사갈 수가 없죠. 자동차는 잘 팔린다고 쳐보세요.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는 돈 비싼 돈 주고서 사올 여력이 되죠. 그럼 그 철강이라는 자원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쪽으로 먼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이용하는 거라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정부가 간섭해요? 정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바로 가격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 자원의 몸값을 높게 쳐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격에. 근데 그 가격은 어떻게 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밀가루 시장에서 수요 공급, 철강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맞나요?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어느 쪽으로 먼저 취직하려고 해요? 돈 많이 주는데 취직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 돈 많이 주는 데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직원들한테. 많이 버니까. 많이 번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먼저 자원을 이용해야죠. 뭔지 아시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시장, 밀가루시장, 철강시장 모든 시장에서 뭐가 나타나게 됐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자원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죠. 정부가 전혀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에 내버려둬도 자기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자원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이용하는 거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도 자원은 효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할당을 하잖아요. 할당. 철강이 생산되면 배 만드는 대로 얼마 보내고 자동차 만드는 대로 얼마 보내고
밀을 생산하면 어느 밀가루 공장으로 얼마 보내고 어느 밀가루 공장 얼마 보내고, 밀가루 공장에서 밀가루를 생산하면 빵 공장으로 얼마 보내고 국수 공장으로 얼마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걔네들도 알 거예요. 이거 남네, 이거 모자라네.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후죠. 내년에 반영하겠죠.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즉각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난다? 가격으로. 그래서 시장 기능을 가격 기능이라 그래요. 가격 기능. 가격 기능. 가격이 무엇을 하는 기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에요.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그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가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선. 그 보이지 않는 선인 가격에 의해서 뭐가 배분된다?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럼 자, 여기 부동산 자원이라는 게, 이것도 부동산 자원이에요. 공간. 요 공간이에요. 또 어떤 위치의 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자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 어떤 위치의 토지, 이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배분이 될까요? 그 위치, 공간을 제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배분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이 공간을 갖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세를 놔요? 제일 높게 임대료 주고서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주고서라도 이거를 얻는 이유가 뭐예요? 충분한 수익을 내고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 위치, 이런 것들이 배분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부차적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기능 하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책에도 나오는 기능이에요. 현금과 부동산이 교환되고,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되고. 지금 듣고 계시죠? 가끔 가다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딴 데 갔다 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교환. 돈과 부동산, 부동산과 부동산, 이런 것들이 교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따로 더 기억하면 돼요. 이게 창조라는 말은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협상에 의해서 가격 결정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질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양과 질을 조절한다. 여기 정보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격 정보겠죠. 시장에서 뭐 보고 판단하니까? 가격 정보를 보고서 이런 판단을 해서 수요자 공급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거를 그냥 외울 때는 요거 교자를 고로 하면은 자고가 정량, 이렇게. 자고가 정량. 나중 되면은 자고가 정량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자가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이죠. 됐나요?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 조절하는 기능. 됐죠?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정책론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정책론 가보십시오. 정책론을 가시면은 165쪽에 정책론 해서 나오죠. 거기 이제 165쪽에
1절에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한 장, 두 장 넘기시면 제 160장까지는 170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앞까지는 몇 페이지에 걸쳐 있죠, 지금? 169쪽까지. 165쪽, 5, 6, 7, 8, 9, 5페이지죠. 이 5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간 딱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한 50문제 출제됐는데, 5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거기서 출제됐고요. 나머지 49문제는 제 3절부터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부터요. 그게 이제 본론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정책론에 그 3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해서 나오죠.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이렇게 되어 있죠. 정부의 개입 수단. 자, 요 3절과 4절을 합쳐서 정부의 개입이다라는 주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5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9쪽에 토지정책 있죠.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택정책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부동산 조세가 있을 거예요. 197쪽에 있죠. 주택정책. 그 다음에 197쪽에 부동산 조세가 있죠. 결국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정책론은 지금 7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3절과 4절을 합쳐서 정부의 개입으로 하고요. 3절, 4절. 이걸 어떻게 3절과 4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 하는 주제와 정부의 개입 수단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책으로 볼 때 하고요. 이렇게 이제 추려서 중요한 것들 추려서 보면은 훨씬 더 간편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 외에 나머지 것들은 책을 읽더라도 그냥 가볍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히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지역지구제. 요거는 이제 생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요거 나중에 공법을 공부하실 때 할 거예요. 공법 공부하실 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공법 들어갔나요? 1월 달에 가죠. 1월 달에. 그때 하는 건데, 지역지구제가 있고요. 뭐, 토지은행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은행제도. 이거는 이제 토지 비축제도를 말해요. 나중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부터, 쌀 때부터 사서 비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DR 하는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요것도 있고요. 등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건 성격이 같아서 함께 정리하시면 되고요.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자, 여기에 주로 출제되는 주제예요.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올해도 나왔어요.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세기착. 여기서는 조세기착. 조세기착에 기타 등등등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요.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자,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많이 나와요. 3번, 4번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도가 가장 낮고요. 3번, 4번이 제일 중요도가 높고, 그 다음이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이에요. 중요도의 강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여기에서 10문제 나왔고요. 여기에서 6문제 나왔어요. 한 50문제 가까이 중에 49문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반 정도 한 24문제. 나머지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제일 높죠, 여기가. 아무튼 이제 중요도는 높은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초점 맞춰서, 여기. 정부의 개입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커다란 이제 가지를 또 그린 거예요. 정책론의 가지 하면은 정부의 개입.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정책, 주택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 가지가. 아까 시장론에는 가지가 뭐였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나 기능이라는 가지.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가지. 입지론이라는 가지. 지대론이라는 가지. 도시공간구조론 이런 가지. 이런 이제 가지들이 각각의 주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할 때 저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두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이제 제거하고 저런 주제들을 골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예요. 자, 조금 전에 시장 기능 했죠. 시장 기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방금 누가 한다고? 자원 배분 기능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시장이 담당하네, 시장이.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에서. 자, 근데 그냥 배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놔도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냥 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 배분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근데 왜 정부가 개입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개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개입 필요성이잖아요. 개입 필요성. 자, 이거는 왜 개입하니라는 데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왜 개입해요? 했을 때 대답을 해야 돼요. 개입 수단은 어떻게 개입하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시장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왜 굳이 정부가 개입할까요?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단 얘기예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돼요. 자, 그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할 때, 방금 전에 수업했던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할 때,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럼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는 누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필요성에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 한 이유가 있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왜 개입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자, 또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에서 형평성이라는 걸 고려할까요? 형평성이라는 게 뭔지 좀 느낌이 오세요? 형평성.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과하게 격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 소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에서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나요? 민간에서 해결 못하죠.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민간에서는 해결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왜 줄여야 될까요? 왜 줄여야 될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해서 돈 못 버는데 그걸 굳이 정부가 나서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서 돈 적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거둬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걸 거둬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놀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뭐 무료 급식도 해주고 임대료도 보조해주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안 하십니까? 애매해요? 대답하기가? 어떤 점에서 애매해요? 정말 굳이 안 되는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떤 그런 사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은 좀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안 하는 사람들은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그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생을 같은 일만 하다가 한 30년 가까이 같은 일만 하다가 그게 이제 회사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기술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회사가 문 닫아서 뭐 20살부터 50살까지 30년간 일하던 곳을 나오게 됐어요. 그 나이에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야 돼? 하고 싶은데? 근데 다른 게 기술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재취업 교육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지 육식 멀쩡한데 그냥 빌어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디부터는 배제를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하면 안 돼요.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가 심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보통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머릿수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되면은 묻지마 범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 가서 괜찮아 보이는, 괜찮게 살아 보이는 애 납치해가지고 몸값 요구한다거나, 또 지난번에 무슨 잘 사는 동네에 여자 전용 무슨 주차장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뭐 여자들 오면은 이 문 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범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사회 계층 간 이 갈등이 심해져 버리면.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좀 세금을 거두어서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어느 정도는 통합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돼요. 중산층이 두터우면 사회가 굉장히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산층이 짤록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격차가 심해져 버리면 그것도 밑으로 많이 벌어지죠. 위는 조금이고, 이러면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맡겨놓은 기능이에요. 시장 실패라는 관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시장한테 맡겨놓은 기능이죠. 근데 시장이 잘 못할 때 개입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시장이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하는 거? 정부가 개입하는 거.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요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형평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어느 쪽은 효율성이고 어느 쪽은 형평성이거든요. 어느 쪽이 효율성이에요? 이쪽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이에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은 형평성 측면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원을 이용해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15개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15개를 만드는 것보다 20개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죠. 맞나요? 근데 생산된 것에 19개는 부자가 가져가고 1개만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이거는 별개라고요. 더 효율적으로 생산은 했지만 대부분은 다 누가 가져가 버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고 남는 몇 개만 이 밑에 이제 소득성이 낮은 사람이, 이러면은 효율성은 달성이 될지라도 뭐는 달성이 안 될 수 있어요. 효율성이, 형평성이 달성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주로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이걸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고,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두 개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일까요?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함께 올릴 수 있는 개념일까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일까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상충하는 개념. 충돌한다고요. 이걸 높이려다 보면은 이게 헤쳐지고요. 이걸 높이려다 보면 이걸 해칠 수가 있어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는 꼭 10개의 자원으로 20개를 만든다, 30개를 만든다, 이런 측면만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효율성이 높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 만들어도 돼요. 똑같은 자원을 더 좋아하는 거, 양의 차이는 없어도 더 좋아하는 걸 만들어도 효율성은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맛난 음식들이 개발이 되죠. 요즘 미식, 수요 미식회? 무슨 먹방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맛난 음식들 많이 나오죠. 예전에 없던 것들을 요리사들이 새로 개발해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럼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더 맛난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 맛난 음식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돈은 더 비싸게 주더라도. 자, 여기에 바로 뭐가 높아진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가 높아진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듣고 있죠? 근데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올라가죠. 이윤이 더 커져요. 그 이윤 커진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내가 그렇게 음식을 개발한 사람, 내 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번 거를 대부분 세금으로 거두어 가버리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해봤자 다 세금으로 걷어 가버리면 누가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10개의 자원으로 10개를 생산하던 상황에서 20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더 효율성을 높인 거죠. 그러면 그 이윤이 다 나한테 와야 그런 고안을 자꾸 할 거 아니에요. 머리를 쓰고 이래야 뭐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애쓰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면은 형평성은 좋아질 수 있겠죠. 다 세금 거두어서. 그렇게 한 거를 대부분 세금 거두어서 다 골고루 나누어 쓰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나한테는. 이거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누가 애를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늘 물자가 부족한 거죠.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배제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똑같은 이 자원이 있어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양을 생산이 못해요. 원하는 걸 그만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굉장히 다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방이 됐잖아요. 중국 여행하고 베트남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획기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 5월인가 4월인가 북한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은 초과 생산된 것의 반인가 얼마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대요. 공장에서 목표로 하는 생산량을 초과해서 생산을 하면은 초과해서 생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초과 생산된 것의 반을 자기가 가져가서 장마당에다 갖다 팔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을 뿌린 거다. 이게 바로 무엇을 도입한 거예요? 이걸 도입한 거예요, 이걸. 자본주의 사회에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생산하려고 하겠죠. 목표량보다 초과해서 생산해서 반은 자기가 가져가서 팔게끔 열심히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아무리 다른 거 해봐야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자본주의의 체제로만 바꿔버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중국이 등소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등소평이 개방개혁. 예, 등소평이 개방한 게 70년대 말인가 80년대인가 하여튼 70년대 말 넘으면서 불과 한 20, 30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다 어떻게 봤어요? 얕봤죠. 짝퉁이고 뭐 품질도 한두 번 쓰면 고장나고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게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방한 지.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될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뭐를 해친다고요? 이걸 해치는 거예요. 상충하는 개념. 예, 아무튼,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예, 짤막하게 대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는 효율성 측면, 하나는 형평성 측면. 예, 하나는 시장 실패 수정, 하나는 사회적 목표 달성. 시장 실패는 조금 전에 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시장 실패요.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한다고요. 그 과정을 이해하시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1시간 수업했는데 이제 정부라 그러면 제 이제 가슴이 무너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해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대부분은. 그런데 시장한테 맡겨놨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이게 뭐다? 시장 실패다. 그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 두 가지. 됐죠? 자, 지금 요거 하고 좀 쉬려고 했더니 요거는 좀 쉬고 설명드리겠습니다.